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결국 한바탕 해버렸습니다. 어제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급격하게 공포 반응을 보였고, 그로 인해 다우는 2%, 나스닥은 2.7% 정도 하락했습니다. 사실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 다우가 2% 하락한 것에 비하면 나스닥의 2.7% 하락은 오히려 선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 이유야 당연히 하나죠. 네, 바로 물가 상승률인데요. 4월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였던 3.6%보다 더 높은 4.2%를 기록을 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지수도 3%로 시장의 예측치인 2.3%를 초월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채권 수익률도 어제 하루 동안 급등을 해서 1.7% 가까이까지 올랐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번 한 달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 4월과 올해 4월은 너무나 천지차이죠. 작년 4월은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강하게 경제를 강타했던 시기고, 특정 물가들에서 굉장히 불규칙한 업앤다운이 일어났고, 또 페드도 지금 고용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고용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많이 부족한데, 아마도 완전 고용이 되기까지는 금리 인상도 테이퍼링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아마 다음 FOMC에도 똑같이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반응은 명백한 패닉 반응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런 시기에 캐시우드가 화요일에 아크의 월별 웨비나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시우드는 CPI가 향후 몇 개월 동안은 3-4%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달에도 4.2%가 나왔는데 아마 5월, 6월도 한 3%대가 나오겠죠. 하지만 3분기, 4분기 이렇게 가면 갈수록 CPI 지수는 분명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또한 이 단기 인플레이션과 상대적으로 혁신에 기반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혁신에 기반한 디플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기업들이 더 뛰어난 기술과 더 뛰어난 생산 능력을 발휘하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의 경우에는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죠. 보통 신기술이 나와도 가격이 금방금방 내려가죠. 그리고 컴퓨터의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시절 물가로도 컴퓨터가 한 대에 200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을 컴퓨터들을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혁신에 기반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에 의한 일시적인 상황이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환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장의 이런 걱정의 벽이 결국 나중에는 오히려 시장을 강세로 만들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가 있죠. 모두가 낙관할 때보다 오히려 모두가 걱정할 때가 시장은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는 당연하게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내렸습니다. 빅테크들도 최소 2%에서 많게는 4%씩 하락을 했고, 최근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도 오늘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중소형주야 말할 것도 없이 박살들이 났죠. 5%에서 많게는 10%씩 떨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날 개별 종목들의 시세를 하나하나 보는 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전부 시장과 함께 같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개별적인 이슈들은 거의 없었고, 전부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원래 나스닥이 하락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락하는 기업들은 딱 그 정도로 하락을 했고, 나스닥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또 딱 그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 하나만 전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FSD의 구독 서비스를 한 달 이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은 아마도 사람들은 대부분 99.9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일시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1만 달러에
구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FSD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테슬라의 매출과 마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FSD는 매출이 발생해도 전부 다 수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의 매출이 이연 매출로 기록이 되죠. 하지만 구독 서비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구독 서비스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매달의 구독료는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환불해 줄 필요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100% 전부 수익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마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독 서비스가 향후 테슬라의 실적에 엄청난 지원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FSD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더욱더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지수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재료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결국 이런 거는 단기적인 요소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요소들이 CPI 같은 지수보다 미래의 주가를 움직이는 훨씬 더 중요한 키 파라미터입니다. 주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눈앞의 이벤트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소식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부채 대비 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좋고요. 보통 고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테슬라는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향후 몇 년간 매년 50% 이상씩 성장할 기업입니다. 이런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논갭 EPS 대비 PER 150배 정도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EPS는 대략 $5에서 5.5 정도가 되는데 PER 150배로 계산을 한다면 테슬라의 드림 프리미엄을 정말 싹 빼고 순수하게 내재 가치만으로도 주가는 $750에서 $800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굉장히 보수적인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시장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특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고요. 내재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방으로의 잠재력은 줄어들고 상방으로의 잠재력은 크게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테슬라가 그런 내재 가치 대비 안전 마진이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테슬라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마찬가지로 또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 둘러봤고요. 오늘의 여파가 며칠 더 지속이 될지 아니면 하루짜리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만 부디 빠르게 시장이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